안녕하세요. 세문안 법률사무소 김동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 사건과 4천억 원대 이익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 방시혁 고발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20년 전후로 하이브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 후 주가가 급등을 하면 보유지분을 처분해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장 시에 대주주는 최소 6개월간 보호예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제도는 대주주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기관권이 흔들리거나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죠. 방 의장은 이 보호예수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측근 명의로 사모펀드를 설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상장 시점부터 투자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는 상장 계획이 없다, 대신 이 사모펀드의 주식을 넘기면 엑싯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이브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곧이어 코스피에 상장하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로부터 수익의 30%,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았다고 하고요. 그 사모펀드는 상장 반년 뒤에 바로 청산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사모펀드에 주식을 넘긴 기존 투자자들은 상장 후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해를 입은 셈이죠.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이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진 유가증권 거래, 즉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이 동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취득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4배에서 6배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이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 의장의 이익 규모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매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시혁의 반박과 법적 전망, 방 의장 측은 자본시장법상 이런 방식의 우회 수익 구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이후에는 자본시장 전반의 거래를 일일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포괄주의, 이 원칙 하에서 불공정 행위를 보다 넓고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입법 취지가 바뀌었죠. 따라서 검찰이 사전에 거래 구조를 설계한 정황,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을 할 수만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 기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방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증권신고서의 미기재, 허위 기재가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 제126조 위반이 성립할 것이고, 물론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투자자들이 매도한 지분 규모, 상장 후 주가 차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에서 만약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보기로 아주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문안 법률사무소 김동균 변호사였습니다.